안녕하십니까. 팜한농의 스마트팜을 담당하는 김동걸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 중에 그룹 간 비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참고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딸기 재배에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도 관리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생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온도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온도는 광합성 및 호흡에 관여를 하고 광합성 산물의 전류, 발육 속도, 육묘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휴면과 화분화 등 여러 요인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주간 온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온도는 광합성과 호흡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간 온도를 가장 관리하는 측면은 광합성을 가장 촉진하는 그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제대로 된 온도를 확보해 줌으로써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화분화 이후에 딸기 광합성 최적 온도는 20도에서 23도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 결과 이 A그룹, 즉 순도농가 그룹입니다. 순도농가 그룹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반 농가 B그룹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B그룹이고 중간은 전체 평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A그룹인 선도농가 그룹과 B그룹인 일반 농가 그룹을 서로 비교했을 때 공이 20도 내외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 주야간 최고 최저 온도의 편차에 있어서는 선도농가 그룹이 작은 반면에 일반 그룹은 좀 크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간 온도 관리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15도에서 25도 수준에서 관리하면은 무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이 호흡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주간에 온도가 아주 높게 되면은 호흡량이 증가해서 순광합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간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야간 온도입니다. 야간 온도는 작물의 호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을 억제하는 쪽으로 온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두 그룹 모두 야간 평균 온도가 한 12도 수준으로 조금 높게 관리되는 그런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간 온도는 7도에서 10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확기에 야간 온도가 12도 이상으로 높게 되면은 딸기의 경도가 약해지고 소과가 증가하고 신맛이 나는 그런 과일을 생산하게 되고 반면에 6도씨 이하로 너무 낮게 관리되면은 열과라든지 착색 불량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온도는 8도 안팎의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평균 온도입니다. 이 24시간 평균 온도는 딸기의 발육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평균 온도가 1도씨 상승하면은 생장 기간이 10% 정도 단축이 되고 수확량은 10% 정도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작물의 세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분석 결과 A그룹, 즉 성도농가 그룹은 15도, B그룹은 16도 정도로 A그룹이 B그룹에 비해서 1도 정도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24시간 평균 온도는 동절기에는 13에서 13.5도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봄철에는 14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출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출 온도는 결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출 전후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은 결로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결로는 궁극적으로 딸기 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해 중에 잿빛 곰팡이 병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석 결과 선도 그룹이 일반 그룹에 비해서 기울기가 아주 낮게 그리고 아주 고르게 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 B보다는 그룹 A가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룹 B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조금 높게 관리되기 때문에 결로 발생의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관리 포인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출 전후의 온도를 완만히 상승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1도씨 상승을 하는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조과언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이 조조과언은 결로 예방뿐만 아니라 작물 활력을 정진을 시키고 조기에 온도를 확보해서 조기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조과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몰 온도입니다. 일몰 온도는 광합성 산물을 전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일몰 때는 온도를 급격히 하락시켜주는 그런 부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석 결과 두 그룹에서 공이 기울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봐도 이 일몰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 농가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쪽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실제로 관리가 좀 옳은 상황입니다. 이 일몰 온도 관리 포인트는 전류 촉진 쪽으로 이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몰 후에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면은 잎의 온도가 과일의 온도보다 상당히 낮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동화 산물을 축적한 잎에서 그 과일로 전류를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과일의 크기를 크게 하고 당도를 높게 해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야간 온도차입니다. 이 주야간 온도차는 작물 생육상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주야간 온도차가 아주 크게 되면은 절간장이 크고 생식 생장을 유도하게 되고요. 초세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에 주간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 차가 작았을 경우에 절간장은 짧아지고 영양 생장 쪽으로 기울게 되고 초세는 강해지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석 결과로는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요 A 그룹보다는 B 그룹이 편차가 좀 심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주야간 온도차는 편차를 균일하게 관리해서 생육이 균등하게 생육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권 온도입니다. 이 건권 온도는 뿌리의 생육과 뿌리의 호흡 그리고 양분 흡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권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건권 온도, 주간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지상부 생육이 촉진이 됩니다. 반면에 지하부 생육은 억제가 되고요. 반대로 야간에 고온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뿌리 생육이 크게 억제되는 반면에 지상부 생육은 촉진하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좀 있으면은 뿌리의 생육도 좋고 지상부 생육도 양호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 A그룹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4도, B그룹은 한 17도로 B그룹이 조금 높게 관리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이 건권 온도의 관리는 주간은 높게, 야간은 낮게 관리하는 게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간은 18도 정도, 야간은 12에서 13도 정도가 최적이고요. 최저 온도로 8도씨 이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최고 23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관리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온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